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차트 토크쇼 차톡의 편안한 목소리를 맡은 아나운서 나경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톡의 스마트한 진행을 맡은 김문영 목사입니다. 스마트한 진행의 목사님. 자, 요금 제가 말해놓고도 최근에 밤하늘에 있는 별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참 시간이 참 나지가 않아갖고 일단 딱히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데요. 좀 바쁜 편도 있지만은 도시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밤하늘을 봐도 가끔 가다가 한 두세 개? 예, 이 정도를 볼까 말까 하는데 위성은 좀 잘 보이는데 네. 별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사실 수련회 이렇게 근교로 가고 이제 여행을 가도 네. 밤하늘에 이제 별이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또 공해도 심하고 공기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별을 언제 봤나 생각해 보면 딱히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 가끔 아이들 요즘 위성이 굉장히 많이 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위성 보고 좀 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저 어른 세대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어른 세대로서 이제는 책이나 영상으로만 별을 보아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기후가 변하고 밤하늘이 아무리 흐려져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늘 바라볼 수 있는 크나큰 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계절이나 기후에 상관없이 늘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 어디 가면 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에게 영원하고 밝은 그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라서 뻔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약간 삐질 거예요. 왜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럼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셨죠. 자, 그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상징처럼 별을 언급하신 게 아니겠죠. 그리고 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도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별을 보고 따라왔다 하는 장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아이자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데에도 별이 실제로 좀 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늘의 별을 오랜만에 실제로 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저 별들이 누가 부여한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가장 큰 별은 누구신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네. 자, 별 보기 좋은 장소와 더불어서 별 보러 갈 때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별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까지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장소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톡과 함께 별이 빛나는 밤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첫 번째로 가보실 곳은 야경 명소로 알려진 연천의 당포성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미사군 동일에 위치한 당포성은요,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한 대지 위에 조성된 고구려 시대의 성곽인데요. 성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강을 끼고 있는 지형의 이점을 이용한 성곽이라 지대 자체가 높지 않고요, 비교적 낮은 평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포성은 평지여도 별이 잘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당포성의 메인 스팟이 있는데요. 큰 나무가 있는 한 그루가 서 있는 이 동벽 전망대라는 이 스팟이 있는데요. 네. 동벽 전망대까지 걸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바닥에 작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어둡다고 할 정도로 이게 어두운 곳인데요. 네. 아이랑 같이 가신다면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밤하늘에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당포성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고요.
주차장 한켠에는 또 따뜻한 우리 좋아하는 라면. 어우, 너무 네, 라면을 파는 작은 가게와 또 깨끗한 화장실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편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이제 저녁 무렵에 뭐 유적지 살펴보고 밤이 되면 별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좀 나들이 장소가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무엇보다도요, 입장료가 없어요. 무료예요? 네, 입장료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족 단위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이 동벽 전망대 아래는 얕은 잔디 구릉이 있거든요. 이 돗자리에 또 담요를 좀 꼭 챙겨가셔서 거기 한번 착 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칠흑같이 어둡고 조용한 세상 속에서 보이는 건 온통 이 별뿐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의 다정 어린 이 목소리들,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히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우주 가운데 혼자 서 있는 혹은 뭐 우리 네. 가족들만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별을 세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이 무한에 가깝게 존재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망원경으로 우주라는 공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후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한 2,000개에서 한 6,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별의 개수를 2,000개에서 6,000개 정도로 한정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아무리 최대치로 잡아도 딱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7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별이 보이는 것만큼만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다고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늘의 허다한 별이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고 인간은 모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주는 참 신기하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움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구가 이게 우주라는 공간 안에 떠 있다는 사실은 연우, 네. 우리 연우 또래도 다 아는 이 과학 상식이지만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게 부정되어 오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매다셨다는 표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기록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너무 놀랍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만드신 분 말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신 건데요. 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별을 보면서 묵상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가족끼리 방문하기 좋은 경기도 연천 당포성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번에는 경기도 양평의 벚곡의 터널로 안내해드립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에 있는 벚곡의 터널은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별 관측 초보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네, 서울이나 경기도 전역, 강원도 춘천에서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장소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좀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자,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 실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밤하늘의 별보기인데 네. 그래서 편하게 오갈 수 있다라는 거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양평 벚곡의 터널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인물과 별빛이 조화를 이루는 요즘 다 좋아하시죠? 인증샷을 인증샷, 찍을 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과 별을 동시에 찍는 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별 사진 찍으려면 이게 어두워야 해서 플래시나 조명을 쓰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어두워서 사람을 좀 안 찍힐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렇죠. 여기가 그 언덕이나 평지가 아니라 터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터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벚곡의 터널은 내부에도 조명이 없고요. 터널 밖에도 가로등이나 별다른 그 빛공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캄캄하기 때문에 터널 안쪽에 서서 이 터널 끝에 있는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이 그만큼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가끔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역광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광. 예. 이 역광을 이용해서 사람도 찍고 별도 찍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터널 끝에서 들어오는 별빛의 그 광원을 이용해서 역광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네. 이 사진 찍는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찍히는 사람보다
터널의 더 안쪽에 서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광을 이용해서 터널 밖에 있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인물의 실루엣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늘 카메라를 접하는 방송인으로서 네. 독사진 찍으실 때요,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을 좀 찍으시는 게 실루엣 대비가 아주 잘 돼서 그렇군요. 더 멋진 사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밤하늘엔 별이 있고 그 별 아래엔 내가 있다. 필 충만인데요. 맞습니다. 감성적이죠. 예. 네. 양평에 맛집도 많으니까 겸사겸사 데이트하기 참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벚고개 터널에서는 몇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주차, 이 주차는 벚고개 터널 관측 장소에 조금 떨어진 곳을 선택을 하시거나 터널 안에 주차하실 때는 라이트를 반드시 다 끄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터널 안에서 별을 보실 때는 전자기기 조명도 모두 끄셔야 합니다. 또 사진 찍을 때도 플래시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에 이 벚고개 터널이 2개가 있는데 양서면이 아니라 꼭 양동면으로 가셔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통행량은 많지 않지만 차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에 늘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밤하늘과 어우러지는 인증샷 찍기에 좋은 양평 벚고개 터널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번에는 영양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에 위치한 반딧불이 생태공원 중에서 390만 헥타르 지역을 지정해서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 있는데요.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아마 처음 듣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완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밤하늘을 보호하는 공원이다? 이거 너무 생소한데요? 네, 이 지역이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국제 밤하늘 협회가 있대요. 이 협회도 처음 들어봐요. 네, 국제 밤하늘 협회라는 곳에서 밤하늘이 육안으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등급을 정해줬는데요. 그 중에 최고 등급이 은밤 등급인데요. 그렇군요. 은밤 등급을 부여받아서 이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게 된 겁니다. 2015년에 해당 등을 받을 당시 무려 아시아 최초였다고 하니까요. 밤하늘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국제협회에서도 인정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뢰가 가기도 하고요. 네. 협회에서 인정한 아시아에서 밤하늘 최고로 잘 보이는 공원이다. 이 타이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을 추천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시아 최초로 은밤 등급을 받은 이 명소답게요. 달빛이 적은 날을 골라서 가시면 별을 정말 원 없이 보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원 내에 반딧불이 천문관이 있습니다. 오. 천문관에서는 하늘과 별자리에 관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가족 단위로 방문하신다면 우주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또 매력 포인트인데요. 여름철에 가시면 반딧불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 일대가 모두 생태공원으로 잘 관리된 곳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웬만큼 이렇게 좋은 곳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름에 꼭 한번 방문해서 우리 딸에게 은하수 또 반딧불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별이 빛나는 밤에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번에는 완도의 아름다운 섬이죠. 청산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청산도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약 4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섬인데요. 산,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청산도, 이 자연경관이 워낙 아름다워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요. 또 슬로우길이라고 해서 섬 전체를 즐길 수 있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는 멋진 여행지입니다. 영화 서편제, 또 드라마 봄의 왈츠의 명장면의 배경이 되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는 뭐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서편제 영화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 서편제에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의 네. 포스터였던 것 같은데 그 장면 배경이 제가 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가 바로 청산도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가시면요, 영화에서처럼 노란 유채꽃, 그리고 막 초록초록한 보리밭,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4월의 청산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가 이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해당 축제에는 별이 빛나는 청산도, 오늘 저희 주제랑 같죠? 그럼요. 별이 빛나는 네. 청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청산도에 거주 중인 사진 작가가 동행을 해서 청산도의 밤하늘을 소개하고 또 사진까지 찍어드린다고 하거든요. 별을 원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도 또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와, 이 마을 사진작가와 동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야, 너무 네. 매력적인데요. 네. 여러분, 4월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4월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어떡하죠? 아, 이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달빛이 적거나 또 없는 날만 잘 고르신다면 사시사철 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청산도입니다. 네. 이 낮에는 서편제길 등의 명소를 즐기시다가 또 밤이 되면 슬로우길 1코스를 가보시면 청산도 내에서도 빛공해가 굉장히 적어서 별밤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요? 시간은 적고, 이 가보고 싶은 곳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번에는 제천에 위치한 덕주산성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길에 위치한 덕주산성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대형 성곽으로 현재 충청북도의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한산하지만 은하수 시즌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별 관측의 명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은하수, 이 과학 시간, 자연 시간에 분명히 네.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또 잊어먹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좀 언젠가요? 네, 지구가 이게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네.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달라지는 건 뭐 이미 잘 알고 그쵸. 계시잖아요. 네. 보통 이게 5월에서 6월 사이에 은하수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소위 이제 은하수철이다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예. 넓게 보면 이제 4월 말에서 8월까지,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 사이에 은하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늦가을이나 겨울에는 은하수가 좀 낮게 떠서 보이지 않거나 아주 짧게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은하수를 정말 꼭 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예. 이제 봄부터 여름 사이에 별 보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5월과 6월을 좀 노려봐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하늘에 은하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지금이 가을이고 겨울이라고 해서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가을부터 겨울은 습도가 낮아서 오히려 별 보기가 더 좋은 계절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자, 우리는 하늘에 가득 메운 별을 보고 싶은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덕주산성도 사시사철 가시기에 좋은데요. 덕주산성은 또 이 도로가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 보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오래 거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건강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밤길 걷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로 가시기에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 좋은가 또 나에게 중간에 또 안아달라고 하진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걱정들을 늘 하거든요. 또 장소 자체가 역사적인 공간이라서 자연스럽게 좀 역사 공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제 두고 이제 일석이조 그런 그렇죠. 표현 쓰잖아요. 예, 이 덕주산성은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산성을 중심으로 탁 트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 구경도 실컷 하시다가 또 밤하늘에 별 사진도 한 번쯤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눈에도 담고 또 카메라에도 한번 담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이 빛나는 밤에 제천의 덕주산성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마지막으로는 강원도 강릉의 안반대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의 11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이곳은요, 명칭의 유래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안반은 떡매로 반죽을 내리치는 오목하고 널쩍한 받침판을, 그리고 대기는 평평한 밭을 뜻한다고 하는데 이 전국 최대 규모의 거대한 배추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고랭지 배추라는 그쵸. 말 쓰잖아요. 예. 고랭지 배추가 재배되는 곳이니까 공기가 굉장히 맑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예. 되는데 맑은 곳일수록 별이 또 잘 보일 테니까 명소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낮에는 청명한 하늘 아래 탁 트인 공간이자 밤이 되면 그야말로 이 쏟아지는 별빛으로 전국에 좀 별 좀 본다 하는 분들에게는 성지나 다름없는 명소라고 하는데요.
이 밤이 주는 원초적인 어두움 그리고 깨끗한 대기질이 선사하는 선명한 별빛으로 가득한 이 밤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반대기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뒤에 원초적인 밤하늘이 어땠을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또 놀라운 걸 알려드리자면 욥기 38장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 다시 말하면 묘성을 메어서 떨기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삼성의 띠를 푸는 것 이 모두 나 하나님이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짐작도 못하겠는데요. 일단 묘성은요 처녀자리에 속해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7개의 밝은 별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요. 실제로 조선 초기의 천문학 저서 천문유초나 수나라의 보천가에도 묘성이 7개의 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서양에서는 7자매별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자 떨기는 무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떨기가 무덕이요? 무덕이, 예. 무덕 있잖아요. 예. 7개의 묘성을 떨기 되게 했다. 그러니까 묘성을 무덕이 별이 되게 했다는 말.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좀 7개는 무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고성능 망원경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 묘성을 관측을 해본 거예요. 예. 묘성을 관측해 보니까 실제로 7개의 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별처럼 보이던 게 사실은 각각 200개. 200개 이상의 별들이 그냥 무더기로 소위 이제 성단이라 그러죠. 이거. 정말 무덕이네요. 예, 예. 이 성단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게 무더기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 예. 사람들이 7개라고만 알고 있던 이 묘성의 비밀, 과학적으로 관측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럼. 계셨던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묘성의 떨기는 해결이 됐고 네, 삼성의 띠를 푸셨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좀 어렵죠. 네. 예, 삼성은 오리온 자리에 놓인 이게 3개의 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일직선으로 서로 가깝게 놓인 별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삼성을 띠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어진 띠. 예. 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 세 별의 별명이 오리온 자리에 그래서 허리띠였는데요. 그런데 이 삼성 또한 이게 관측을 해보니까 서로 일직선상에 놓여지도 않고 또 서로 가까이 있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은 띠 모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 예. 가볍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삼성을 띠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야 너희들 그거 띠 모양 아니야 다 풀려 있거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게 목사님과 차톡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의 뭐랄까요? 존재감? 이게 정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걸 느낄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너무 놀라웠죠.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별이 빛나는 밤에 강릉 안반대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국내에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기에 좋은 명소들을 둘러보면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우주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소개해드린 곳 말고도 뭐 제주도의 천백고지, 인천 강화군의 광성보, 경남 합천 황매산 등등등 시간만 좀 허락이 된다면 더 알려드리고 싶은 곳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다면 별은 이제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저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셀 수 없는 별들을 하나하나 규칙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실 것임을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별빛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은혜 묵상하시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차톡은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